우리가 한 번씩 잘 때마다 내 엄마를 얘기해줄게. 한 명씩 얘기하면 네 번은 잘 수 있겠다. 2003년 봄 삼수를 결심하고 이번에도 학원에 등록한 영호. 선생님은 희망을 품고 앉아있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알려줍니다. 자, 올해도 100만 원이야. 니들 수강료 환불이랑 청년 지원비. 먼저 때려치는 사람이 임자다.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던 중 또래의 한 여성이 영호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작년에도 수업 같이 들었지. 나 하나 먹어도 돼? 지갑 놓고 와서. 한마디도 못하는 영호와 다르게 어묵도 얻어먹으며 말까지 잘하는 여성. 진짜 나 기억 안 나? 평소에 잡념이 많구나. 아줌마, 2개 먹었어요. 무려 1,000원어치 어묵을 먹었네요. 그녀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어쩌다 수진과 함께 정류장까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너 설마 차비도 없니? 차비는 내가 낼게. 뭐야, 그럼 어묵값도 있는 거잖아. 나도 너 이름 알아. 나만큼 흔한 이름. 삼수로 늘 재미없는 일상을 보내던 영호에게 수진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영호는 오래된 가죽 공방을 운영 중인 아버지와 살고 있고, 어릴 때부터 늘 공부를 잘했던 형 영화는 아버지의 가죽 공방을 정리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너 그따위로 해서 인서울은 하냐? 세상에 인서울이 다냐? 응, 목표는 인서울. 오늘도 비가 가득 내리는 문제집을 보며 딴 생각에 빠집니다. 어릴 적 체육대회에서 달리다 넘어졌던 영호. 외롭게 수도가에서 상처를 치료하던 중 소연이라는 한 여학생이 다가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난 청군인데. 어릴 때부터 눈치 더럽게 없던 영호. 그런 영호를 위해 소연은 청군이 되어 손수건을 다시 건넸습니다. 갑자기 첫사랑 소연이 생각나며 그녀에게 뒤늦게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걔 중간에 전학간 애 아니냐? 근데 걔는 왜? 혹시 쌤한테 부탁해서 연락처 같은 거 알 수 없을까? 너 요즘 외로워? 힘들어? 아니, 그냥 내가 돌려줄 게 있어서 그래요. 부모님이 선생님인 친구 덕에 소연이 이사한 곳을 알아냈고, 영호는 소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같은 반 된 적이 없어서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얼마 뒤 소연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이 날 것 같기도 해. 아무튼 편지 고마워.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라는 규칙이 존재했습니다. 소연에게 답장과 함께 직접 만든 강아지 열쇠고리를 선물했습니다. 내가 예쁜 개 한 마리 끌고 왔어. 그 친구가 만들었대. 잘 만들었지? 사실 소연은 영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몸이 아파 편지를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소연과 영호의 마음을 이해했던 건지 소연의 이름으로 영호에게 편지를 보낸 동생 소희.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강아지 고마워. 머리맡에 뒀어. 짖지도 않고 아주 조용한 놈이네. 곁에 있으니 아주 든든해. 해피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어. 너도 행복하길. PS 마술 끝. 고개 내려도 됨. 현재 소희는 어머니와 함께 낡은 책방을 운영 중이고, 언니의 절친이자 매일 책방에 출석하는 부건과 함께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머님 같은 여자를 만날 겁니다. 저의 대지를 적셔주는 비 같은 여자요. 그럼 진흙탕밖에 더 되냐, 이 열가나? 2003년 4월 1일 홍콩 배우 장국영의 사망 뉴스를 보고 있는 수진. 저 남자는 웃고 있어도 울고 있는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마음이 가. 우리 오빠가 장국영 닮았었는데. 근데 고3 때 죽었어. 마음이 복잡했는지 영호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 수진.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 훗날 기억하기 좋을 거야. 장국영이 떠난 날 함께 있었다고. 화끈하게 모텔로 왔습니다. 대실? 대실이 뭐예요? 짧은 밤. 그럼 오랜 밤으로 주세요. 난생 처음 오랜 밤으로 잡은 모텔로 온 영호. 우리가 한 번씩 잘 때마다 내 엄마를 얘기해줄게. 자대 배치 처음 받은 이등병 마냥 굳어있네요. 한 명씩 얘기하면 네 번은 잘 수 있겠다. 됐거든. 두 번째 엄마 얘기는 다음에 잘 때 해줄게. 안 잘 거라고요, 부자 아가씨. 난 너랑 자고 싶어. 처음 온 모텔에서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었고, 현재도 두 사람은 편지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연히 바다를 스쳤어. 가깝게 사는데도 잘 못 가. 들리진 않겠지만 너에게 남쪽 바다의 소리를 담아 보낸다. 오늘도 좋은 하루이길. 잡념 많은 학생, 또 무슨 생각하냐? 바다가 기억이 안 나서. 어디론가 영호를 끌고 가던 수진. 제일 가까운 바다요. 뭐 지금 바다 간다고? 네, 고객님 바다에 왔습니다. 늘 평소와 같이 수업만 들을 뻔했던 하루를 수진 덕분에 조금은 특별하게 보냈습니다. 잘 만들었지? 이거 타고 바다로 나가라는 것 같은데? 오늘 밤은 비 나왔으면 좋겠다. 여긴 계속 가뭄이거든. 온종일 왔으면 좋겠어. 부슬부슬 방울방울. 소연을 위해 시작했지만 그와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영호의 편지를 기다리게 된 소희. 소연에게 영호의 편지를 읽어주며 점점 소연도 영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 번쯤은 자신에게 늘 편지를 보내주는 영호를 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네.
그냥 구경도 되나요? 아이 그럼요. 편히 보세요. 언니를 데리고 오지는 못했지만 영호를 만나기 위해 아니 멀리서나마 그를 보고 싶었던 소희는 영혼의 가죽 공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규칙이 존재했지만 소연을 보고 싶었던 영호 역시 부산에 있는 소인의 책방을 찾았습니다. 저기요. 그거 번역이 존나 구려요. 이게 개정판이에요. 용기를 내 서로를 찾아갔지만 두 사람의 길은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애는 아프고 안 아픈 건 철없고 오늘따라 우울해 보이는 어머니. 내가 세상에 졌어. 세상은 훨씬 잔인한 놈이야. 오늘 의사로부터 소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남았대? 한 달? 영호의 아버지는 큰아들의 설득에 못 이겨 오랫동안 함께한 가죽 공방을 정리했습니다. 곧 좋은 아파트로 모실 거야. 소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부검에게 책방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 오지 마. 저 그 흔한 친구도 한 명 없어요. 그건 나랑 비슷하네. 초딩 때 체육 시간에도 저랑 같은 팀 하겠다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때 어떤 여자애가 했던 말이 평생 지워지지 않아요. 야, 얘 니네가 가져가. 저는 항상 유통기한 지난 우유였죠. 쌍년일세. 잊어.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는 시대에 그런 잡것들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세상 사람들이랑 공감할 게 전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그 자전거도 한 번도 타본 적 없거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무언가를 깨달았는지 더는 책방에 나가지 않기로 한 부검. 나 내일부터 책방 안 나올게. 뭔 소리야! 그리고 소희 역시 소연과의 이별을 조금씩 준비합니다. 그 사이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길을 찾기로 한 영호는 규칙을 깨고 소연에게 만남을 제시합니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널 보고 싶어. 늦은 시간 갑자기 종을 울리는 소연. 할 말 있어? 니 나쁜 국 같구나? 아무 일 없을 거야. 소연도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고 그 누구보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영호에게 자신의 생일에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내가 할 수 있는 약속은 이것뿐이야. 더는 묻지 말고 그러기로 해. 부탁이야. 비가 오는 12월 31일 기약 없는 약속을 한 두 사람. 그동안 많은 것들을 놓쳤음에도 앞으로도 희망으로 살아갈 두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될까요?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로맨스 장르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그리움과 기다림 두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굉장히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관객부터가 굉장히 오래 기다립니다. 이 작품은 분명 강소라 배우가 특별 출연으로 나오지만 여주인 천우희 배우보다 분량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타이밍에서 슬슬 소희와의 로맨스가 시작되지 않을까 싶을 때 또다시 수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희가 사라집니다. 관객이 소희를 한창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나오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을 어떤 분들은 충분히 즐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전개가 좀 맞지 않았습니다. 또 작품이 짧은 것도 아니고 거의 2시간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정말 잔잔히 흘러가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면도 없이 멍을 때리며 본 느낌이었습니다. 감정 소비가 하기 싫은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작품 영상미는 정말 훌륭합니다. 우산, 편지, 책, LP 등등 굉장히 아기자기한 것들로 영화를 채워 넣었고 작품의 전체적인 톤도 굉장히 예쁩니다. 특히 봄부터 여름까지 보기 좋은 영상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아쉬운 건 로맨스라는 장르를 살리지 못한 점입니다. 저는 영호가 수진을 제치고 소연을 그리워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연과 영호는 어릴 적 체육대회 말고는 전혀 접점이 없는데 왜 그렇게 소연을 오랫동안 그리워하는지 하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간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다림이 크게 와닿지 않았고 오히려 영호와 소연, 소희보다 수진이라는 캐릭터에 더 감정이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개 역시 제 기준에서는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본 날 굉장히 피곤해서 그랬는지 멍 때리면서 크게 집중하지 않고 생각을 비우고 보기 좋았습니다. 재미가 있던 건 아니고 그냥 틀어놓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배우들입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아쉽다는 게 아닙니다. 써니의 천우희와 강소라, 미생의 강하늘과 강소라, 이 조합을 드디어 한 스크린에서 볼 기회가 왔는데 이렇게 모으기 힘든 배우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게 제일 아쉬워요. 분명히 이 배우들이라면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잘 만들었으면 인생작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쉬움이 계속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조합인데 제발 다른 작품에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네요. 부족한 설명으로 공감을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고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단어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믿고 보는 배우들과 감성적인 영상미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그냥 틀어놓고 싶은 작품이 필요하시다면 좋은 선택일 것 같은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SK 브로드밴드 BTV 영화월정액 오션을 통해 TV와 모바일로 자유롭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BTV 오션과 함께 오늘 저녁 실패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기누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3자에게 그 학생 신상 정보를 드릴 수는 없거든요. 학번하고 이름 아세요? 학번은 잘 모르겠고 이름은 공소연이요.
공소연. 아, 소연이. 혹시 소연이가 초등학교 때 건강했어요? 월드컵 다음해니까 2003년도구나. 그때 소연이가 세상을 떠났어요.